먼저 기획예산처 차악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작심하고 이 후보자를 배신자라며 비판에 나섰고, 이해운 전 위원회 장관직 수락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여권에서도 윤어게인 선봉에 섰던 이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의문의 시선을 던졌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혼란 여야 달래기에 나섰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해운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허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채찍은 가하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까지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이 후보자는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친박, 친윤계 보수 의원의 길을 걸어온 이 후보자는 왜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직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그의 다사다난했던 정치 인생을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 UCLA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한 경제통입니다. 그런 그가 정계에 입문하게 된 데에는 시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자의 시아버지는 울산 지역 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이 후보자는 1992년 김 전 의원이 한나라당 전신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선거 기획과 홍보 등을 도우며 정치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연세대 경제학과 김영세 교수. 그러나 김 교수와 두 남동생은 모두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낸 터라 김 전 의원은 며느리가 정치를 하길 바랐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도 물심양면 시아버지를 보좌했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현역이던 김태호 당시 의원이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2002년 7월 사망했고, 유가족들 사이에선 김 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 후보자였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역구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당시 몸담고 있던 KDI에 사직서까지 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이 후보자. 실직 상태였던 그에게 손을 내민 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입니다. 한 차례 이 후보자에게 대선 캠프에 합류를 제안했던 이 전 총재. 당시 재보선 출마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던 이 후보자는 제의를 수락하고 2002년 이회창 선거 캠프에 정책특보로 합류합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대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에 패했지만 이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됩니다. 이회창 퀴즈로 정치를 시작한 이 후보자. 그는 2007년 친박 노선을 탑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은 것이죠. 박근혜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밀렸지만 이 후보자는 친박 정치인 타이틀을 달고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초갑 재선에 성공했고 2012년 5월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당선됩니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후보는 이때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 후보자도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초갑 재선에 성공, 3선 중진 의원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 이 후보자는 갈림길에 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죠. 이때 이 후보자가 손잡은 이는 유승민 전 의원, 두 사람이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한 겁니다. 2017년 대선에선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요. 같은 해 6월엔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한 차례 정치 노선을 갈아탑니다.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국가미래전략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친유에서 친윤을 택한 것이죠. 당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지냅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우리가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김문수 후보는 정직하다고 발언했죠. 이회창 전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 전 장관까지 무려 5명의 보수진영 대선 후보 캠프에서 뛰었던 이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포퓰리즘식 돈풀기라며 확장 재정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입장이 같다라고 했고요. 청와대 역시 이견은 토론으로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윤어게인에 선봉에 섰던 것도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주문했고 이 후보자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을 의식한 듯 빨간색도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탕평책과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버린 극단적 처자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 오면 안 되죠. 이제 남은 건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어게인에서 내란청산 정부의 내각으로 자진투항한 이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고요.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는 내정 발표와 동시에 이 같은 소신이 담긴 과거 SNS 글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지운다고 진짜 지워질 것 같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앞에서 야당 노릇할 결기가 없다면, 그 악착 같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이 돼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것이 후보자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 옳은 길일 것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따라갔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시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셨고요. 본인이 저는 이런 이유로 당을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도 어제 그 순간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종의 양다리? 양다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 도의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의 계엄 옹호 이력,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의 이견을 들어 이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과연 이재명 정부 탕평책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